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책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 차병직 변호사 윤재왕 교수, 윤지영 변호사가 쓴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로고폴리스입니다. 이 책은 헌법의 모든 조항에 대해서 해설을 써놓은 책인데요. 단순히 해설만 써놓은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이 단어는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이런 내용들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분들의 생각까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조항은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모순이 있다. 라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께만큼이나 정말 내용이 알차고 꽉 찬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헌법 책을 샀냐 하면 사실 평소에 헌법이나 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은 아닌데 요즘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런 것들에 많이 관심도 가고 또 여러 법 조항들에 노출도 되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라는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종종 듣는데 거기서 소개가 되기도 했고 또 손석희 앵커께서 뒤에 책에 추천사 같은 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책 믿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을 재미있게 쉽게 풀이했다. 라는 점에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책의 특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쉽고 재미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헌법은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미지잖아요. 저에게 헌법은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말씀드리자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지하 금고에 있는 진공 상태의 캡슐 안에 들어있는 듯한 그런 법전의 느낌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감히 손댈 수도 없는 그런 먼 세계의 영역 같은 느낌상으로 그런 느낌인데 이 책은 정말 법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게 없는 저조차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역사적 배경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돕고 있어요. 근데 그 사례들이 딱딱한 사례들이라기보다는 되게 실생활에 밀접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특이한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고 또 설명이 굉장히 재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훈장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각 훈장의 등급들을 또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산업훈장에는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이런 종류들이 있고 체육훈장에는 이러이러한 등급들이 있다. 라고 서술을 했는데요. 그 맨 마지막에 알아두면 상식은 늘겠지만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간은 단호박스럽게 서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은 아주 딱딱하지 않고요. 재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가끔 피식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헌법책을 읽으면서 피식 웃다니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놀랐었어요. 이런 식으로도 재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저자의 의견이 정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조항은 이런 뜻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다. 와 같은 의견을 정말 분명하게 피력을 하는데요. 특정 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거를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문제 제기를 확실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생각할 부분도 많아지고 약간 신뢰를 더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법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이러이러한 설명들을 쭉 늘어놓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법에 대해 어떠한 신념과 확고한 의지 같은 게 있구나 라는 게 이 책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이 책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헌법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막연한 생각들,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깨게 했습니다. 헌법의 세계는 정말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넓고 깊고 세부적인데요. 그런데 또 그와 동시에 저는 헌법이 정말 완벽하고 완벽한 문장, 진짜 모순이 하나도 없는 어떤 순수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의외로 모순점도 좀 있고요. 논란의 거리도 있고 애매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헌법에서 북한을 대하는 태도, 북한을 규정하는 것인데요. 헌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반도 하면은 이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영토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 조항을 통해서 보면 북한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불법 집단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4조에서는 평화 통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화 통일이라는 거는 북한의 합법적인 존재를 인정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좀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이 책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행복 추구권은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 해가지고 말만 들으면 정말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 어떤 이의도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현실로 들어가 보면은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개개인이 행복을 정의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이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 추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이 행복 추구권을 누리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았던 게 제3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36조 1항을 보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정말 당연한 말 같은데요. 이 양성의 평등이라는 거를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양성의 평등이라는 말이 실현이 되려면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이성 간의 결혼과 가족 생활을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동성 간의 혼인과 가족 생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단어라고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법률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국가라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 조항에서는 그거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만 느껴졌던 게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정말 빠뜨린 부분도 있고 모순되는 부분도 있고 하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헌법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구나, 무궁무진한 세계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예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한때 교도소에서 밤에도 정말 밝은 빛으로 교도소 안을 비춘 적이 있대요. 그게 이제 수감된 사람들이 혹시나 자살을 하거나 탈출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감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빛을 비췄었는데 이 교도소에 수감된 한 사람이 너무 강한 빛으로 밤에도 비추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수면권이 침해당했다라고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수면권이 행복 추구권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저는 이 수면권이라는 게 행복 추구권에 포함된다는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나? 그러니까 이게 알았나 몰랐나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해서 전혀 의식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정말 헌법을 전혀 모른다면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이런 걱정이 덜컥 들더라고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조차도 모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살짝 오싹해지기도 했는데 이게 바로 헌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책을 읽어보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을 보면서 조항의 순서나 단어 하나하나에 이런 의미와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고 그로 인해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헌법에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잖아요. 그런데 1항에서 대한민국을 먼저 정의하고 2항에서 국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쩐지 국민보다 국가를 중시하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권리, 국민의 자유 이런 거를 1조 1항에 두는 그런 국가들도 있대요. 이런 거를 보면서
조항 하나에도 이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구나, 그런 여지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30조에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써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라는 표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나온 내용이 아니더라도 법률로 피해 구조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는 그래도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라고만 적어 놓으면 마치 진짜 생명과 신체에 입은 피해만 구조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신체 등에 대한 피해로 바꾸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진짜 등이라는 글자 하나로 이렇게 뉘앙스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표현 하나도 세심하게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었습니다. 요즘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익숙한 조항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할 때 국회에서 어떻게 하고 권한 대행을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데 우리 사회와 연관시켜서 보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생활에도 연관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전반부는 국가에 대한 큰 이야기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나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후반부에 가면 국회나 정부, 법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약간 제도적인 면, 정말 그런 의결 정족수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정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뒤로 가면 흥미가 살짝 떨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을 정말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생각해 볼 거리가 많고요. 또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게 사실은 정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읽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인간의 기본권, 우리의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